박영철 씨,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후회할 거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50억 원 재단의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왜일까요? 이 선택에는 10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끝내는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외곽 낡은 건물 사이를 파고들었다. 박도윤은 두꺼운 패딩 안쪽으로 손을 넣으며 급식소 입구에 섰다. 오늘도 어김없이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이사장님, 오늘은 국 배식 부탁드려요. 자원봉사 담당자가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배식대 뒤로 들어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주름진 손, 때 묻은 옷깃, 지친 눈빛들이 지나갔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짧게 인사하고 자리를 찾아갔다. 도윤은 묵묵히 국자를 움직였다. 청아의료그룹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할 만큼 소박한 모습이었다. 그는 한 달에 2번 이곳에 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와야만 했다. 다음 분. 도윤이 국자를 들어 올렸을 때였다. 앞에 선 사람이 그릇을 내밀지 않았다. 고개를 들자 낡은 베이지색 스카프로 머리를 감싼 여인이 보였다. 왼쪽 팔이 어깨부터 없었다. 오른손으로만 그릇을 잡고 있었다. 도윤의 손이 멈췄다. 여인의 눈. 그 눈빛을 그는 알고 있었다. 1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다. 소연 씨?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여인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돌렸다. 잘못 보셨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 그녀였다. 이소연. 10년 전 그의 연인이자 함께 의료봉사를 다녔던 간호사. 사고 이후 행방불명된 그 사람이었다. 소연 씨, 저예요. 도윤이에요. 도윤이 배식대를 나와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소연은 한 발 물러섰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국 주세요. 그녀는 그릇을 내밀었다. 표정은 단단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손이 떨렸다. 국자로 국을 떠서 그릇에 부었다. 국물이 그릇 밖으로 튀었다. 죄송합니다. 도윤이 황급히 말했다. 소연은 그릇을 받아들고 돌아섰다. 뒷모습은 여위였다. 등이 굽어 있었다. 10년 전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배식이 끝나고 도윤은 급식소 안을 살폈다. 소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국과 밥을 천천히 먹고 있었다. 도윤은 다가가 앞에 섰다. 앉아도 될까요? 소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자리 없으세요? 아니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소연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눈을 들어 도윤을 봤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저는 할 말 없어요. 저는 있어요. 10년이에요, 소연 씨.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연락도 없었어요? 그날 사고 이후로. 그만하세요. 소연이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그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이사장님. 이사장님이라는 말에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다. 소연은 그릇을 들고 일어섰다. 도윤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몸을 돌렸다. 오른팔밖에 없어서 잡기도 힘들죠. 소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도윤은 손을 걷었다. 미안해요. 그때 제가 옆에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옆에 있었어도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하지 않았겠죠. 그게 무슨, 이제 그만 가세요.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소연은 그릇을 반납대에 놓고 급식소를 나갔다. 도윤은 그녀를 따라 나갔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소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소연 씨, 도윤이 불렀다. 소연은 멈추지 않았다. 도윤은 뛰어가서 그녀 앞을 막았다. 제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소연이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 정말 몰라요? 청아의료그룹 이사장님이 무슨 뜻이에요? 당신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박영철 회장님한테. 소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전 백산 폐광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사고가 정말 사고였는지, 그리고 왜 저는 이렇게 됐는지.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백산 폐광촌. 그 이름을 듣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10년 전 그가 아직 의대를 갓 졸업했을 때 재단에서 진행한 의료봉사 프로젝트. 그때, 네, 그때요. 소연이 스카프를 고쳐 썼다.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버스가 왔다. 소연은 버스에 올랐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백산 폐광촌. 그때 뭔가 있었다. 소연이 다쳤고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마.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접니다, 이사장님. 10년 전 재단 의료봉사 기록 찾을 수 있어? 어느 지역 말씀이십니까? 백산 폐광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었다. 발걸음을 재촉해 차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소연의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눈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체념이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았다.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재단 본사를 향해 달렸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도시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재단 본사 이사장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비서가 가져온 파일은 생각보다 두꺼웠다. 표지에는 백산 프로젝트 마이너스 대회비라고 적혀 있었다. 도윤은 첫 장을 펼쳤다. 10년 전 2015년 3월 청아의료그룹은 백산 폐광촌에서 신약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이름은 H-17 프로젝트. 고혈압과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참가자는 주민 47명. 도윤이 중얼거렸다. 폐광촌 주민들이었다. 나이는 50대에서 70대. 모두 가난했다.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실험 참가 동의서가 있었다. 도윤은 서명란을 봤다. 주민들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글씨체가 비슷했다. 도장도 같은 모양이 반복됐다. 이건 대리 서명이잖아. 도윤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동의서는 가짜였다. 주민들이 직접 쓴 게 아니었다. 다음 장. 실험 일지가 나왔다. 3월부터 시작된 실험은 순조로웠다. 참가자들의 혈압과 혈당이 떨어졌다. 부작용도 없었다. 책임자는 백산제약 연구팀장 김태수였다. 그런데 5월부터 기록이 이상해졌다.
참가자 7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3명은 구토를 했다. 실험은 계속됐다. 6월 참가자 1명이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사망? 도윤은 숨을 멈췄다. 기록을 더 읽었다. 7월 또 1명이 죽었다. 이번엔 심장마비였다. 실험은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약의 양이 늘었다. 그리고 8월 15일 그날의 기록이 나왔다. 오전 10시 30분 백산 임시진료소에서 폭발 사고 발생. 사망 3명, 중경상 12명. 원인 불명. 경찰 신고 없음. 내부 처리 완료. 도윤의 손이 떨렸다. 폭발 사고. 그날 소연이 다친 날이었다. 그는 그때 서울에 있었다. 아버지가 급히 불렀다. 백산에 가지 마라. 사고가 났다. 내가 갈 일이 아니다. 도윤은 그 말을 믿었다. 소연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며칠 뒤 소연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소연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대요. 도윤은 병원에 갔다. 하지만 소연은 이미 퇴원한 뒤였다. 연락처도 바뀌었다. 그 뒤로 소연은 사라졌다. 왜 나를 피했을까? 도윤은 다음 장을 넘겼다. 사고 처리 보고서가 나왔다. 그리고 그 아래 아버지 박영철의 서명이 있었다. 사고 원인 가스 누출로 인한 우발적 폭발. 피해 보상 사망자 유가족에게 각 1억 원, 부상자에게 치료비 전액 지급. 언론 보도 없음. 경찰 조사 없음. 도윤은 서류를 덮었다. 숨이 막혔다. 가스 누출? 그게 사실일까? 그리고 보상은 정말 지급됐을까? 그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백산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가 있었다. 결론은 간단했다. H-17 신약은 효과가 있으나 부작용 위험 높음. 상용화 불가. 실험 데이터 폐기. 참가자 명단 폐기. 관련 자료 일체 삭제.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본 사건은 청아의료그룹과 무관하며 백산제약의 독자적 실험으로 처리함. 재단 이사회 승인. 도윤은 의자에 기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재단은 손을 뗐다. 백산제약의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리고 백산제약은 이미 문을 닫았다. 10년 전에 이게 진실이었어? 도윤은 중얼거렸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비서가 들어왔다. 이사장님, 회장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네. 긴급하다고 하셨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회장실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회장실 문을 열었다. 아버지 박영철이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앉아라. 아버지가 말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는 돌아서서 그를 봤다. 표정은 차가웠다. 백산 파일을 봤구나. 네. 도윤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왜 숨겼어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아버지가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난 거짓말 안 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이 죽었어요. 3명이나. 그리고 소연 씨는 팔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실험이 필요하고 실험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게 현실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위험을 알았다면 참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았으면 누가 참가하겠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았다. 도윤을 똑바로 봤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돈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걸 줬어.
공짜로 치료받고 돈까지 받았지. 그들은 만족했어. 만족했다고요?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 말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들은 보상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어. 모두 만족했어. 문제 없어.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소연 씨는요? 그 사람도 만족했나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 여자 얘기는 하지 마라. 왜요? 불편해요? 아들의 연인이었던 사람을 버렸으니까? 버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일어섰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여자가 문제를 일으켰어.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언론에 알리려 했어. 우리는 막아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도윤이 물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봤다. 너는 몰라도 돼. 알고 싶어요. 알면 후회할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도윤을 봤다. 넌 이사장이야. 청아의료그룹을 이끌어야 해. 과거는 잊어라. 앞만 봐. 과거를 잊으라고요? 도윤이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 과거 위에 지금의 청아가 있는데요. 그래. 맞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을 구하려면 몇 명쯤은 잊어야 한다. 그게 리더의 선택이야.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저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알아보겠습니다. 진실을. 그리고 바로잡겠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도윤은 회장실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후회할 거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 이사장실로 돌아왔다.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USB가 하나 있었다. 그는 컴퓨터를 켰다. 103 파일을 모두 복사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를 찾았다. 10년 동안 지우지 못한 번호. 소연의 번호였다. 하지만 이미 없는 번호였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창밖을 봤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소연 씨, 미안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도윤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섰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출근했다. 재단 자료실로 향했다.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자료실 담당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10년 전 자료 좀 찾아보려고. 어떤 자료 말씀이신가요? 백산제약 관련 서류. 계약서나 회의록 있으면 다 가져와줘.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먼지 쌓인 상자 2개를 들고 나왔다. 여기 있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열었다. 계약서가 먼저 나왔다. 청아의료그룹과 백산제약의 공동 연구 계약서. 날짜는 2014년 12월. 계약 금액은 50억 원이었다. 50억이나. 도윤이 중얼거렸다. 재단이 백산제약에 투자한 돈이었다. 그런데 계약서 뒷장을 보니 이상한 조항이 있었다. 본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백산제약이 진다. 청아의료그룹은 연구 결과에 대한 권리만 갖는다. 책임은 백산제약에, 이익은 청아에.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진 계약이었다. 다음은 회의록이었다.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매달 한 번씩 회의가 있었다. 참석자는 박영철 회장, 백산제약 대표 김태수, 그리고 몇몇 임원들. 도윤은 5월 회의록을 펼쳤다. 부작용 보고가 나왔다.
참가자 7명에게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하지만 회의 결론은 실험 계속이었다. 6월 회의록. 첫 사망자 발생. 70대 남성. 심장마비.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저질환으로 인한 자연사 가능성 높음. 실험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 유가족에게 5천만 원 지급하고 합의 완료. 7월 회의록. 두 번째 사망자. 이번에는 60대 여성. 뇌출혈. 역시 같은 결론이었다. 기저질환. 실험과 무관. 합의 완료. 도윤의 손이 떨렸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그리고 돈으로 입을 막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8월 회의록을 펼쳤다. 폭발 사고 이후 열린 긴급 회의였다. 날짜는 8월 17일. 사고 이틀 뒤였다. 폭발 원인 진료소 가스배관 노후. 재단 책임 없음. 사망자 3명, 부상자 12명. 보상 방안 사망자 유가족 각 1억 원, 부상자 치료비 전액. 단 합의서 작성 필수. 언론 보도 차단. 그리고 마지막 줄. 간호사 이소연 왼팔 절단. 별도 처리 필요. 박영철 회장 직접 담당. 도윤은 숨을 멈췄다. 별도 처리. 그게 무슨 뜻일까?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이소연 마이너스 경찰 신고 의사 있음. 증거 확보 중. 즉시 차단 필요. 병원 퇴출. 보상금 지급 불가. 연락처 변경 지시.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소연을 막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그녀를 버렸다. 그래서 소연 씨가. 도윤은 상자를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는 자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사장실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재단 내부 메일을 검색했다. 키워드는 백산, 이소연. 메일이 몇 개 나왔다. 첫 번째 메일.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수신자는 인사팀장. 이소연 간호사 즉시 해고. 퇴직금 없음. 이유 근무 태만. 재고용 불가 명단 등록. 두 번째 메일. 역시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 수신자는 법무팀장. 이소연 관련 소송 대비. 증거인멸 완료 확인. 증인 확보 불가능하게 조치. 세 번째 메일. 이번엔 비서실장에게 보낸 것이었다. 박도윤 이사장 백산 방문 금지. 이소연과 접촉 차단. 필요시 해외 출장 편성. 도윤은 화면을 봤다. 눈물이 났다. 아버지는 모든 걸 계획했다. 소연을 버렸고 자신까지 속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도윤은 받았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저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백산 폐광촌 주민이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도윤은 자세를 바로 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이소연 씨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소연 씨가? 네. 만나고 싶으시면 오늘 오후 3시에 백산에 오세요. 옛날 진료소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도윤은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백산까지는 차로 2시간 반이었다. 그는 일어나 코트를 입었다. 그리고 USB를 챙겼다. 문을 나서려는데 비서가 들어왔다. 이사장님, 회장님께서. 나 지금 나가야 해. 하지만 오후에 이사회가. 취소해. 급한 일이 생겼어. 도윤은 비서를 지나쳐 나갔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밖으로 나갔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 산과 들이 펼쳐졌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2시간을 달려 백산에 도착했다. 폐광초는 거의 사라져 있었다. 낡은 건물 몇 채만 남아 있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옛날 진료소 자리를 찾았다.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벽에는 폭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검게 그을린 자국들. 이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돌아봤다.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여위였고 걸음이 불편해 보였다. 김민수 씨? 네. 오셨군요. 남자가 다가왔다. 도윤과 악수했다. 손이 거칠었다. 여기가, 네. 그날 폭발이 일어난 곳입니다. 김민수가 무너진 건물을 가리켰다. 저도 그날 여기 있었어요. 왼쪽 다리를 다쳤죠. 지금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김민수는 손을 저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 잘못이죠.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김민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으세요. 그날의 증거입니다. 도윤은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사진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실험 참가자 명단이에요. 진짜 명단. 그리고 사망자들 사진. 폭발 직후 찍은 거예요. 도윤은 사진을 꺼냈다. 무너진 건물, 피 흘리는 사람들, 타버린 침대. 끔찍한 광경이었다. 이소연 씨가 찍었어요. 휴대폰으로. 그리고 저한테 맡겼죠. 증거를 남기라고. 소연 씨가. 그 사람 대단해요. 팔이 잘려나가는데도 정신을 차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김민수가 말했다. 우리는 속았어요. 무료 치료받고 돈 받는다고 해서 참가했는데 알고 보니 실험용 쥐였죠. 위험한 줄도 몰랐어요. 보상은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1억 원. 대신 입 다물라고. 합의서 쓰라고. 안 쓰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가난했어요. 1억이 큰 돈이었죠. 그래서 다들 합의했어요. 나만 빼고. 왜 합의 안 하셨습니까? 양심이 있으니까요. 김민수가 도윤을 봤다. 죽은 사람들이 억울해요. 그냥 묻힐 순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뜨거웠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반드시. 어떻게요? 폭로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도윤이 말했다. 김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 아버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네. 재단은 어떻게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증언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더 어두워졌다. 가시죠. 비 맞겠어요. 김민수가 말했다. 도윤은 차로 돌아왔다. 시동을 걸고 백산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 도윤은 많은 생각을 했다. 아버지를 고발하면 재단은 무너질 것이다. 자신의 인생도 끝날지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다. 도윤은 집이 아닌 재단 본사로 갔다. 이사장실로 올라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서류가 있었다. 도윤이 이사장이 된 날 받은 서류였다. 청아의료그룹 이사장 임명장. 박도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본인은 재단의 모든 결정에 동의하며 과거 사업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이 서류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방패막이로 만든 것이었다. 백산 사건의 공동 책임자로. 이렇게까지. 도윤은 서류를 구겼다. 분노가 치밀었다. 아버지는 자신까지 이용했다. 그는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을 열었다. 수신자는 주요 언론사 10곳. 제목은 청아의료그룹 불법 실험 폭로였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다. 백산 사건의 전말을, 은폐된 진실을,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저는 청아의료그룹 이사장 박도윤입니다. 10년 전 우리 재단이 저지른 범죄를 고발합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모든 증거를 첨부했다. 사진도 서류도 녹취록도. 마지막 문장을 썼다. 저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재단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도윤은 마우스를 움직였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다.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클릭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도윤은 의자에 기댔다.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에게 이제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소연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겠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다. 도윤이 보낸 이메일은 모든 언론사에 도착했다. 뉴스는 아침 6시부터 터져나왔다. 청아의료그룹 불법 실험 폭로. 10년 전 백산 폐광촌에서 주민 3명 사망. 박도윤 이사장, 아버지 박영철 회장 고발. 증거자료 공개. 의료재단 신뢰 무너져. 피해자들 진실 요구. 도윤은 집에서 뉴스를 봤다. 텔레비전, 휴대폰, 컴퓨터. 어디든 같은 뉴스였다. 앵커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사건을 전했다. 박도윤 이사장은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이사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경찰도 왔습니다. 알아. 지금 갈게. 하지만 위험합니다. 회장님이. 괜찮아. 도윤은 전화를 끊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차를 몰고 재단 본사로 향했다. 본사 앞은 혼란스러웠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경찰차도 몇 대 서 있었다. 도윤이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이사장님, 왜 이제야 폭로하셨습니까? 회장님과는 대화하셨습니까? 재단은 어떻게 됩니까? 플래시가 터졌다.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다. 도윤은 천천히 걸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본사 로비로 들어갔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그를 봤다.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회장실로 올라갔다. 문을 열었다. 아버지 박영철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왔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다. 도윤은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네. 내가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잡는 겁니다. 도윤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웃었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바로잡는다고? 우리 가족을, 재단을 무너뜨리면서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사람의 목숨입니다. 도윤이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넌 아직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경찰 2명이 들어왔다. 한 명이 영장을 꺼냈다. 박영철 씨,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경찰을 따라 문 밖으로 나가면서 도윤을 봤다. 후회할 거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끝내는 겁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경찰과 함께 사라졌다. 도윤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다. 창밖을 봤다. 아래쪽에서 아버지가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백산 주민들, 실험 참가자들, 유가족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윤도 참석했다. 피해자들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재단을 대표해서 사죄드립니다. 도윤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카메라가 그를 비췄다.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김민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재단의 모든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도윤이 약속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이사장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퇴합니다. 오늘자로. 재단은요? 새로운 체제로 바꿀 겁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재단으로. 회견이 끝나고 도윤은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이었다. 소연 씨. 도윤이 다가갔다. 소연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조금 달라 보였다. 뉴스 봤어요. 소연이 말했다. 용기 냈네요. 늦었죠. 그래도 했잖아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도 울컥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아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믿어요. 당신이 몰랐다는 거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물었다.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용서 쉽지 않아요. 10년이 너무 길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소연이 도윤을 봤다. 노력은 인정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은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오세요. 괜찮아요. 소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도윤은 한참을 울었다. 복도 한가운데서 그날 밤 도윤은 재단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식 발표가 나갔다. 박도윤 이사장 사임. 청아의료그룹 비상경영 체제 돌입. 재단 지분은 몰수됐다.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 자금, 탈세, 횡령.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다. 도윤은 모든 조사에 협조했다. 숨기지 않았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했다. 한 달이 지났다. 재판이 시작됐다. 박영철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도윤은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은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리고 가난한 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도윤은 밖으로 나왔다.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걸었다. 법원 앞 작은 공원에 앉았다. 끝났네요. 소연이 말했다. 네, 끝났어요. 이제 뭐 할 거예요? 도윤은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의사로 돌아가려고요. 진짜 의사로. 어디서요? 백산이요. 그곳에 병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봤다. 백산에?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혼자서요? 일단은요. 도윤이 소연을 봤다. 같이 하실래요? 간호사로. 소연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긴 하죠.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다. 바람이 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텅 빈 집에 앉아 있었다. 재단 사택은 이미 비워야 했다. 짐은 거의 없었다. 필요한 것만 챙겼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수였다. 이사장님, 아니 도윤 씨. 네, 민수 씨. 백산 사람들이 모였어요. 당신이 병원 세운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네. 도와주고 싶대요. 땅도 내놓겠다고, 건물도 같이 짓겠다고.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정말요? 그럼요.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책임지려는 모습이 좋았대요. 우리도 새로 시작하고 싶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죠. 오세요.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도윤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떠날 것이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진짜 의사로 살아갈 것이었다. 도윤은 마지막 짐을 챙겼다. 의사 가운 하나, 청진기 하나, 그리고 소연의 사진 한 장. 10년 전 함께 웃고 있던 그때의 사진.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엔 제대로. 도윤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불을 껐다. 문을 닫았다.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서울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달렸다. 목적지는 백산.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시를 벗어나니 별이 많았다. 도윤은 미소 지었다. 이제야 보이네. 차는 밤길을 달렸다. 앞으로만. 6개월 뒤 백산 폐광촌에 봄이 왔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땅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들꽃도 피어났다.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언덕을 뒤덮었다. 옛날 진료소가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이 섰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다.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진 깨끗한 외관. 입구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하늘빛 의원. 도윤은 건물 앞에 섰다. 깨끗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옆에는 김민수와 주민들이 서 있었다. 오늘이 개원식이네요. 김민수가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입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요? 다 도윤 씨가 한 거죠. 혼자서는 못했어요. 모두가 함께 만든 병원입니다. 도윤이 말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따뜻한 박수였다. 들어가 볼까요? 도윤이 문을 열었다. 안은 깨끗했다. 대기실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다. 접수 창구도 있었다. 진료실도 2개 마련됐다. 간단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여기서 기본 진료하고 큰 병은 큰 병원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도윤이 설명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둘러봤다. 약국은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2층에 있어요. 기본 약들은 다 구비했습니다. 무료로 드릴 거예요. 무료요? 네. 이 병원은 무료 진료소예요.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도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견학이 끝나고 주민들은 나갔다. 도윤은 혼자 진료실에 앉았다. 책상을 정리했다. 청진기를 걸었다. 컴퓨터를 켰다. 모든 게 새로웠다. 서울의 큰 병원과는 달랐다. 하지만 여기가 더 편했다. 진짜 의사가 된 느낌이었다. 오후 2시. 첫 환자가 왔다. 70대 할아버지였다.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도윤이 밝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기침이 언제부터 나셨어요? 한 달 됐어요. 약 먹어도 안 낫네요. 청진기 좀 대보겠습니다. 도윤은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들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폐에 무언가 있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속에서 써드릴게요.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연결해드릴 병원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소개서를 써줬다. 첫 환자를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환자가 왔다. 허리 아픈 할머니, 손가락 베인 아이, 혈압 높은 아저씨. 하나하나 정성껏 진료했다. 해가 지고 마지막 환자를 보냈다. 도윤은 의자에 기대어 숨을 쉬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소연이었다. 낡은 스카프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도 단정히 묶었다. 왼팔은 여전히 없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다. 소연 씨.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어요. 소연이 말했다. 미소를 지었다. 일하러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생각해 봤어요. 도망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 다가갔다. 소연은 손을 내밀었다. 잘 부탁해요, 원장님. 잘 부탁해요, 간호사님. 두 사람은 악수했다. 오른손과 오른손. 따뜻했다.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내일부터요. 준비 다 했어요. 그럼 같이 저녁 먹을래요? 축하하는 의미로.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병원 문을 닫고 나왔다. 마을 식당으로 걸어갔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음식은 맛있었다. 어때요? 병원 첫날. 소연이 물었다. 도윤은 국을 먹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환자들은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이런 곳에 병원이 없었으니까요. 소연이 말했다. 오래 있을 거예요? 평생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가 제 자리 같아요. 소연은 도윤을 봤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많이 변했네요. 변했나요? 네. 예전엔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 사람을 살리는 거요. 진짜로. 도윤이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실 거예요. 소연 씨도요. 저녁을 먹고 밖으로 나왔다. 밤이었다. 별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다. 예쁘다. 소연이 중얼거렸다. 도윤도 하늘을 봤다. 네. 정말 예쁘네요.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소연이 말했다. 도윤을 봤다. 당신도 저도 같이 잘해봐요. 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별빛 아래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다음 날부터 소연은 병원에 나왔다. 접수를 맡고 환자들을 안내하고 간단한 처치를 도왔다. 팔이 하나였지만 문제 없었다. 환자들도 그녀를 좋아했다. 간호사님 고마워요. 천천히 가세요. 소연은 환자들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도윤은 진료실에서 그 모습을 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 달이 지났다. 병원은 자리를 잡았다. 환자가 점점 늘었다. 주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원장님, 약이 떨어졌어요. 소연이 말했다. 도윤은 목록을 확인했다. 내일 주문할게요. 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후원금도 좀 들어왔고. 후원금이요? 네. 백산 사건을 보고 돕고 싶다는 분들이 보내셨어요. 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네요. 그러게요. 저도 놀랐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어느 주말 김민수가 병원에 찾아왔다. 도윤 씨, 잠깐 나올래요? 무슨 일이세요? 보여줄 게 있어요. 도윤과 소연은 김민수를 따라 나갔다. 언덕 위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백산 희생자 추모비. 비석에는 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었다. 주민들이 모금해서 세웠어요. 김민수가 말했다. 잊지 말자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자고. 도윤은 비석 앞에 섰다. 고개를 숙였다. 소연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편히 쉬세요. 도윤이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었다. 들꽃이 흔들렸다. 이제 됐어요. 김민수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돼요.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말없이 그의 여름이 왔다. 병원 앞 정원에는 꽃이 가득 피었다. 소연이 심은 꽃들이었다. 예쁘죠? 소연이 물통을 들고 물을 주며 말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봤다. 네, 예뻐요. 당신이 심은 것처럼 보살펴야 해요. 그러죠. 도윤이 일어나 소연 옆에 섰다.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둘이서 꽃에 물을 줬다. 해가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었다. 소연 씨, 네, 행복해요? 도윤이 물었다. 소연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온해요. 마음이. 소연이 미소 지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저도요. 도윤이 말했다. 여기 와서 처음 편해졌어요. 그럼 됐어요. 그걸로. 소연이 물통을 내려놓았다. 도윤을 봤다. 우리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게. 네. 천천히. 두 사람은 꽃을 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봄에 심은 꽃이 여름에 활짝 피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병원 앞에 섰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었다. 하늘빛 의원. 간판이 노을빛에 물들었다. 도윤은 그 글자를 봤다. 가슴이 벅찼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여기가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진짜 의사로서의 시작. 소연이 옆에 왔다. 함께 노을을 봤다. 예쁘네요. 네. 내일도 이럴까요? 소연이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럴 거예요. 좋네요. 네. 좋아요. 노을이 점점 어두워졌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늘은 깊은 파란색으로 변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함께, 나란히.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피어난 봄을 느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봄을. 지나간 겨울은 길었다. 춥고 어두웠다. 하지만 이제 봄이 왔다. 따뜻하고 밝았다. 도윤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오른손과 오른손. 소연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손을 맡겼다. 갈까요? 도윤이 물었다. 어디로요? 집으로요. 우리 집. 소연은 미소 지었다. 눈물이 글썽였다. 네. 가요. 두 사람은 병원 문을 닫았다. 손을 잡고 걸어갔다. 별빛 아래, 봄바람 속으로. 백산의 밤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 새로 피어난 꽃처럼, 다시 시작된 삶처럼. 그날의 약속, 그리고 다시 피어난 봄.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도윤과 소연의 삶은 계속된다. 매일 아침 병원 문을 열고 환자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삶이.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이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 진실하고 정직한 삶.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